암은 치료가 됐다고 해도 재발할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수명이 짧아서 재발하기 전에 사망했을 텐데요. 수명이 늘어난지라 재발에 또 재발이 반복되는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을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외감은 착한 암이라고 하던데요. 재발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외감의 경우도 진단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소외감의 역습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보통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혹시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닐까 걱정하는 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인데요. 자, 이럴 경우에 병원 내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보험가입 여부를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암 질병의 특성상 보험가입 시 보장이 안 되는 대기 기간이 있다는 점과 행여 진단을 먼저 받게 되면 보험가입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할 때 충분한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요, 충분히 무시할 법한 그러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전립선암 혹은 갑상선암과 같은 소외감 중심으로 그 질병 컨설팅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저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외감이랄지라도 재발할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다른 일반암처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외감도 처음에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100%가 된다고 그러죠. 즉, 5년 동안 갑상선암이 걸린다 하더라도 다 살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재발할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70%대로 뚝 떨어지죠. 전립선암이라든가 유방암 같은 경우는 30%대로 5년 상대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발할 경우에는 소외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전립선암이라고 하면 보통 남성들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소외감인데요. 왜 이런 전립선암이 무서우냐라고 하면 다른 암종에 비해서 빨리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15년 동안 74.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빠른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립선암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런 전립선암이 발생하게 되면 배뇨곤란이라든가 아니면 혈뇨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단 여부를 받으셔야겠죠. 조기 발견 시에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50세 이상이 되면 반드시 정기검진을 통해서 전립선암에 대한 발병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전립선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인성 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60대, 70대에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피를 통해서 신체를 돌면서 각종 뼈로의 전이가 쉽게 빨리 진행된다고 하는 치명성이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고객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면서 환기를 시켜보시면 어떨까요? 고객님께서 드시고 계신 평상시에 즐겨 드시는 콩, 옥수수와 같은 작물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고객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자, 이럴 경우에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GMO 작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GMO 작물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콩, 옥수수를 얘기합니다. 유전자적인 조작을 가해서 만들어진 유기체, 즉 작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GMO 작물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직까지도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GMO 작물이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논란 중에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 GMO 작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GMO 작물을 재배하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
농약을 뿌리게 되는데 그 농약에 제초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제초제에는 이군 발암 물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군 발암 물질에 대해서는 WHO가 규정한 내용입니다.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이 물질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명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보통 농약을 뿌리게 되면 이러한 GMO 작물에 농약이 잔류하게 되면서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신체에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한 해 동안 GMO 작물이라고 하는 콩, 옥수수 같은 기타의 여러 작물들이 매년 약 200만 톤 정도가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수입이 되면서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으로서의 작동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갑성사람이 착한 암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 고객들한테 반드시 환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cm 미만의 미세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는 치료 결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도 실제로 검사에서 발견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검진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미세암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서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주변 기관으로 전이가 돼서 많은 치명성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갑상선암이 예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러한 갑상선암도 반드시 골든타입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어서 갑상선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또한 최근 갑상선암의 과잉 진단에 따른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환과 관련해서 전문의들이 늘 한결같이 얘기하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완치를 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경우 생존율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발했을 경우에는 5년 상대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점, 따라서 그에 따른 치명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자, 소외감에 관련된 보장을 위해 진단비를 증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환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소외감의 경우 다른 일반암과 같이 전이될 개연성들이 크기 때문에 전이에 따른 발병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전이된 암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더 증액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한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치료율이 좋다고 하지만 차후에 재발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만성질환화돼서 지속적인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두려운 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전립선암의 증가가 다른 암중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만 보더라도요. 소외감의 경우 발견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발견됐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앞으로의 치료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그러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5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고객들과 컨설팅할 때 필요한 5가지 키워드를 설명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의 위험성을 강조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전립선암의 증가가 최근 15년 동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통해서 우리 남성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GMO 작물과 관련된 즉 암과의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상선암의 특징을 설명하시고 소외감의 진단비를 증액해야 되는 그 필요성과 이유를 강조하여 주십시오. 보험과 관련해서는 소외감도 진단비를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암 진단 후에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심으로써 건강했을 때, 즉 진단받기 전에 미리미리 암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점 환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상을 느껴서 암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에 면책기간이라고 하는 대기기간이 있어서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시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